휴대폰이 울렸다.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부엌 저녁 6시 30분 된장찌개 끓는 냄새 사이로 스며든 그 떨림은 마치 지진 같았다. 아들 이름이 떴다. 엄마, 집 팔기로 했어요. 다음 주까지 정리하세요. 휴대폰 문자 12글자. 손가락이 얼어붙는 듯 했고 국자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으나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픈 게 어디인지 몰랐다. 시골에 빈집 하나 알아봤어요. 거기 가세요. 23글자가 더 왔다. 총 35글자. 30년을 산 집이 두 아이를 키운 이 공간이 35글자로 정리되고 있었다.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을비, 차갑고 끈적한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다. 빗소리와 함께 기억이 밀려왔다. 이 부엌에서 아들 도시락을 싸던 새벽, 딸아이 시험 공부 도와주며 밤새 켜두던 형광등, 남편과 마지막 밥을 먹던 그 저녁. 모두 이 좁은 부엌에 있었다. 명의는 이미 제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맞다. 3년 전이었다. 아들이 사업자금 대출받는다며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딸은 전세자금 때문에 보증을 서야 한다고 울었다. 그래서 넘겼다. 내 이름 석자가 적힌 등기부등본을 아들 앞으로, 딸과 공동 명의로 바꿨다. 엄마 재산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그랬다. 나중에 상속세 아끼려면 지금 증여하는 게 낫대요. 딸도 거들었다.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내 자식들이 날 버리진 않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카톡은 무엇인가? 이사 비용은 따로 드릴게요. 50만 원 정도면 되죠?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다시 쓰려다 또 지웠다. 왜?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 나도 살 곳이 필요해라고 하면 들을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화면을 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찌개는 넘쳤다. 가스불 위로 국물이 쏟아지며 지글거리는 소리, 타는 냄새가 번졌다. 불을 껐다. 천천히 기계처럼 움직이며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렸다. 서늘했다. 온몸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다. 이게 배신인가? 이게 버림받는 기분인가? 30년.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첫 이사 오던 날 29살 젊은 엄마였다. 남편 손잡고 이 좁은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들어서며 여기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고 했다. 행복했을까? 아니, 행복하려고 했다. 남편 없이도 혼자서도 두 아이 뒷바라지하며 버텼다. 새벽 5시 일어나 시장 좌판에 앉아 팔던 나물, 저녁엔 식당 설거지, 주말엔 아파트 계단 청소. 이 집 명예 지키려고, 내 이름 석자 지우지 않으려고. 그런데 결국 지워졌다. 휴대폰 화면은 꺼졌다. 검은 화면 속엔 내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섞인 짧은 단발, 핏기 없는 입술. 65.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라고. 어디서 어떻게. 일주일은 잔인할 만큼 빨리 지나갔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 9시였다. 남자 셋이 내렸다. 말없이 계단을 올라와 문을 두드렸고 나는 문을 열었다. 어느 것 빼고 다 싸면 돼요? 반말이었다. 젊은 기사가 씹던 껌을 입안에서 굴리며 물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어느 것을 빼야 하나?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 전부였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단 다 싸주세요. 제가 골라볼게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기사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실장, 식탁, 소파, 침대. 큰 것부터 드러냈다.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 에어캡 포장하는 바스락거림, 가구 끌리는 소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다. 30년치 삶이 박스에 담기는 걸 보는 건 이상한 기분이었다. 추상적이었던 시간이 물질로 변하고 그 물질이 다시 숫자로 환원되는 과정. 박스 하나, 둘, 셋, 넷. 17개. 내 삶이 17개 박스였다. 이 장롱은 오래됐네요. 버릴 거예요? 기사가 물었다. 오래된 나무 장롱이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였다. 결혼할 때 이거 귀한 거다. 잘 써라 하시며 주셨다. 안에는 남편 양복이 아직 걸려 있었다. 1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의 마지막 정장, 장례식 때 입히려다 차마 못 입힌 그 옷. 가져갈게요. 시골 가시면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가져간다니까요. 목소리에 힘을 줬다. 기사는 어깨를 으쓱하곤 장롱을 드러냈다. 무거웠을 텐데 둘이서 들고 나갔다.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주방으로 갔다.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아이들 어릴 적 쓰던 캐릭터 그릇,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 사발, 명절 때만 꺼내던 제사 그릇. 하나하나 신문지에 싸며 생각했다. 이걸 시골에서 쓸까? 아니, 쓸 일이 있을까? 명절에 아이들이 올까? 제사 지낼 일이 있을까? 손이 멈췄다. 그릇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기댔다. 수도꼭지가 헐겁게 달려 있었다. 10년 전부터 물이 새서 고치려다 미뤄뒀던 거였다. 아들더러 한번 고쳐달라고 했더니 나중에요 하고 넘어갔다. 결국 안 고쳤다. 이제 고칠 필요도 없다. 거실에서 소파가 나갔다. 텅 빈 공간에 먼지가 깔려 있었다. 오랜 세월 눌려있던 바닥이 드러났다. 색이 달랐다. 소파 있던 자리만 깨끗했다. 주변은 바래고 변색되어 있었다. 세월의 흔적. 나 혼자만 늙은 게 아니었다. 이 집도 이 공간도 함께 늙어갔다. 오후 2시쯤 딸이 왔다. 엄마, 정리 잘 되고 있어요? 밝은 목소리였다. 새로 산 듯한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든 딸은 현관에 서서 안을 둘러봤다. 들어오지 않았다. 신발도 벗지 않았다. 이것들 다 가져가려고요? 시골집 좁을 텐데. 내 어릴 적 물건도 있는데. 버려요, 엄마. 그런 거 뭐하러 가져가요? 태연했다. 마치 남의 집 정리하듯 감정 없이 말했다. 나는 딸의 얼굴을 봤다. 내가 낳은 얼굴, 내전 먹고 자란 그 아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저 오빠랑 집 계약금 넣었어요. 다음 주에 잔금 치러야 해서요. 그래. 엄마 시골집 주소 카톡으로 보냈어요. 내비 찍으면 나올 거예요. 응. 그럼 저 가볼게요. 오빤 바빠서 못 온대요. 딸은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 경쾌했다. 저 아이에겐 이게 기쁜 일인가? 새집 장만이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뭐지? 걸림돌인가? 트럭이 떠난 건 저녁 5시였다. 17개 박스를 다 실은 트럭은 무거운 엔진음을 내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나는 빈 집에 남았다. 텅 빈 거실, 텅 빈 방, 텅 빈 부엌. 발소리가 울렸다. 메아리가 생긴 것 같았다.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아니, 이렇게 좁았나? 벽에 액자 걸렸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사각형 그림자, 먼지 쌓이지 않은 깨끗한 부분. 거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이제 그 가족은 없다.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가을 끝자락, 겨울로 넘어가는 차가운 공기가 빈 집을 채웠다. 밖에선 아이들 노는 소리, 저녁 준비하는 냄새, 누군가 부르는 이름이 들렸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나 없이도.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세요. 내일 부동산에서 가져간대요. 알았다. 시골 가서 편하게 지내세요. 가끔 전화할게요. 끊겼다. 가끔. 그게 얼마나 가끔일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명절? 아니면 아예. 손에 열쇠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 열쇠고리, 30년간 매일 만졌던 그 감촉. 우편함에 넣으면 끝이다. 이 집과의 인연이 끝난다. 계단을 내려갔다. 우편함 앞에 섰다. 녹슨 철제 우편함 301호라고 적힌 숫자판. 열쇠를 넣으려는데 손이 떨렸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철컥. 열쇠가 우편함 안으로 떨어졌다. 소리가 울렸다. 작고 차갑고 최종적인 소리. 버스 여행의 고독. 시골 풍경 묘사 감각적. 빈집의 황량함. 적막감과 두려움. 낯선 이웃들과의 첫 대면. 버스는 3시간을 달렸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충청도 어느 읍내까지 창밖으론 풍경이 바뀌어 갔다. 빌딩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줄어들고 논밭이 펼쳐졌다. 가을거지 끝난 논, 비닐하우스, 저 멀리 산자락. 낯설었다. 나는 평생 도시에서 살았다.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시장통, 사람 사는 냄새, 차 소리, 지하철 진동. 그게 익숙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요함은 뭔가. 버스 안엔 승객이 5명뿐이었다. 뒷좌석에 학생 2, 중간쯤에 중년 남자, 맨 앞엔 할머니 1분. 모두 조용했다. 엔진 소리와 도로 위 바퀴 구르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창가에 기댔다. 유리창은 차가웠다. 이마를 대니 냉기가 전해졌다. 눈을 감았다. 이게 맞나? 이게 옳은 선택인가? 선택이긴 했나? 선택지가 있었나? 읍내 버스터미널에 내렸다. 작은 건물이었다. 대합실엔 플라스틱 의자 10개, 매표소 하나, 구석에 자판기. 사람은 없었다. 나 혼자였다. 밖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불었다. 서울보다 훨씬 찼다. 옷깃을 여미고 주변을 둘러봤다. 터미널 앞 로터리, 택시 한 대, 건너편엔 슈퍼마켓, 그 옆엔 약국. 딸이 보낸 주소를 확인했다. 충남 군면 리산 47-3.
산 47-3. 산속이란 얘긴가. 택시를 탔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다. 주소를 보여줬다. 기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거기. 한 20분 걸려요. 멀어요? 면 단위 끝자락이에요. 집들 별로 없는데. 불안했다. 택시는 읍내를 벗어났다. 포장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비포장길로 접어들었다. 차가 덜컹거렸다. 창밖엔 논밭, 비닐하우스, 간간이 낡은 기와집. 사람은 안 보였다. 요즘 여기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나가고. 기사가 말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 다 도시 가고 남은 건 노인분들 뿐이죠. 근데 그분들도 하나둘 돌아가시고. 씁쓸했다. 나도 그 노인분들 중 하나구나. 택시는 좁은 길을 올라갔다. 경사가 있었다. 산기슭이었다. 길 양옆으론 잡초, 무너진 돌담, 빈 집터. 저기요. 기사가 가리켰다. 슬레이트 지붕집이 보였다. 낡은 대문, 마당엔 잡초, 창문엔 먼지. 딸이 알아봤다던 그 집. 여기에요? 네, 주소 여기 맞아요. 내렸다. 택시비를 계산하고 짐을 내렸다. 기사는 조심히 지내세요 하곤 떠났다. 엔진음이 멀어지고 고요만 남았다. 나는 대문 앞에 섰다. 녹슨 철문이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문을 밀었다. 삐걱 경첩 소리가 크게 울렸다. 마당이 나타났다. 흙바닥, 잡초 무성한 마당, 한쪽엔 장독대 몇 개, 반대편엔 쓰러진 평상. 집은 작았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밖에 따로 있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고리를 돌리니 그냥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오래된 먼지, 습기,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 코를 찔렀다. 기침이 나왔다. 방을 둘러봤다. 장판은 오래돼서 찢어진 데가 있었다. 벽지는 벗겨졌고 천장엔 얼룩. 창문을 열었다. 뻑뻑했다. 힘껏 밀어 올렸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밖이 보였다. 들판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농과 밭, 저 멀리 산 하늘. 넓었다. 너무 넓어서 오히려 답답했다. 어디에도 사람이 없었다. 고요했다. 무서울 만큼. 짐을 풀었다. 박스를 열고 이불을 꺼냈다. 오래된 장롱도 들여놨다. 남편 양복이 든 그 장롱. 구석에 세우고 문을 열었다. 양복이 걸려 있었다. 손으로 만졌다. 천이 낡았다. 먼지가 묻었다. 여보. 혼잣말이 나왔다. 우리 여기까지 왔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부엌으로 갔다. 가스레인지는 낡은 LPG 스토브였다. 싱크대는 녹슬었고 수도꼭지에선 물이 뚝뚝 떨어졌다. 물을 틀어봤다. 붉은 물이 나왔다. 녹물이었다. 한참을 틀어놔야 맑은 물이 나왔다. 저녁을 먹어야 했다. 그런데 뭘 먹지? 냉장고도 없었다. 쌀도 없었다. 반찬도 없었다. 읍내까지 나가야 하나.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반. 해가 기울고 있었다. 어둠이 빨랐다. 산골이어서 그런가.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았다. 나갔다. 대문 밖으로 나가 길을 걸었다.
비포장길, 자갈 밟히는 소리. 어디로 가야 하나? 슈퍼가 있을까? 걷다 보니 집 한 채가 보였다. 이웃집인가? 대문이 열려 있었다. 마당에 할머니 한 분이 고추를 말리고 계셨다. 나를 보더니 눈을 찌푸렸다. 누구시오? 저기 산 47-3집에 이사 왔습니다. 아, 거기. 오래 비었던 덴데. 할머니는 일어섰다. 허리가 굽은 분이었다. 이르는 넘어 보였다. 얼굴엔 주름이 깊었고 손엔 흙이 묻어 있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자식들은? 서울에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이해하는 눈빛이었다. 더 묻지 않았다. 슈퍼 어디 있어요? 저녁 좀 사야 해서. 슈퍼? 여기 슈퍼 없어요. 읍내까지 나가야 해. 읍내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버스 타면 40분, 걸어가면 2시간. 2시간. 오늘은 못 가겠다. 오늘은 우리 집서 저녁 드시겠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눈물이 날 뻔했다. 괜찮아요. 전 집에 뭐라도. 뭐가 있어요, 빈집에. 들어와요. 할머니는 돌아섰다. 따라갔다. 마당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작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했다. 앉아요. 앉았다. 할머니가 밥을 퍼주었다. 따뜻한 밥. 김이 올랐다. 드세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삼켰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몰랐다. 그냥 눈물이 났다. 밥알이 목에 걸렸다. 기침이 나왔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첫 달이 지나갔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203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이 들어왔고 이사 비용으로 받은 50만 원을 합쳐 203만 원. 한 달 생활비. 계산해 봤다. 읍내 나가는 버스비 왕복 6천 원. 일주일에 2번이면 4만 8천 원. 쌀 한 포대 4만 원. 반찬거리 10만 원. LPG 가스 3만 원. 전기세 2만 원. 수도세 1만 원. 휴대폰 요금 3만 원. 27만 원. 초과했다. 어디서 줄여야 하나? 밥을 덜 먹어야 하나? 버스를 덜 타야 하나?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다. 허리였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잤나 싶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통증이 심해졌다. 걷기가 힘들었다. 허리를 펴지 못했다. 읍내 보건소에 갔다. 버스를 타고 40분, 걸어서 10분. 보건소는 낡은 건물이었다. 대기실엔 노인들이 가득했다. 모두 나처럼 허리 굽은 분들, 지팡이 짚은 분들. 순서를 기다렸다. 1시간 후 진료실에 들어갔다. 젊은 의사였다. 공중보건에 같았다. 허리를 보더니 말했다. 디스크 의심되네요. MRI 찍어봐야 해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긴 안 돼요. 종합병원 가셔야죠. 종합병원이 어디 있는데요? 시내요. 차로 1시간? 1시간. 버스 2번 갈아타야 한다는 얘기였다. 비용은 얼마나? MRI요? 20만 원쯤? 20만 원. 한 달 생활비. 일단 진통제 드릴게요. 이거 드시고 버티세요.
정 안 되면 그때 MRI 찍으러 가시고 처방전을 받았다. 약국에서 약을 샀다. 5,000원. 진통제와 파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다. 창밖을 봤다. 논밭이 지나갔다. 비닐하우스, 빈집, 무너진 돌담. 저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겠지. 누군가의 삶이 있었겠지. 이제 다 사라졌다. 나도 그렇게 사라지는 건가.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잘 지내요? 응. 밥은 잘 먹고? 먹어. 좋네요. 엄마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이게 편한 건가?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침묵. 엄마,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얼마 안 돼. 한 50만 원만. 엄마도 이제 좀 아꼈어요. 기초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는 안 돼. 병원도 가야 하고. 뭐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파서 MRI 찍어야 한대. 그냥 파스 붙이고 쉬세요. MRI까지 찍을 필요 있어요? 목이 메었다. 알았어. 엄마, 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끊겼다.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검은 화면 속에 내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 이게 나인가? 집에 도착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엔 낙엽이 쌓여 있었다. 치워야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치웠다. 방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얼룩진 천장, 갈라진 벽지. 빗소리가 들렸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슬레이트 지붕 위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외로웠다. 무서웠다. 이렇게 혼자 아프면 어쩌지. 이렇게 혼자 늙어가면 어쩌지. 누가 날 찾아올까? 아무도 안 온다. 아무도. 비가 그친 날 오후였다. 해가 났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다.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다. 얼굴에 닿는 온기가 좋았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따뜻함. 눈을 감았다. 날씨 좋네요. 목소리에 눈을 떴다. 이웃집 할머니였다. 저번에 밥 얻어먹었던 그분. 손에 봉지를 들고 서 계셨다. 김치 좀 담갔는데 갖다 드려요. 아이고, 괜찮은데. 혼자 사는데 김치 담그기 힘들잖아요. 받아요. 봉지를 건넸다. 무거웠다. 배추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냄새가 났다. 젓갈 냄새, 마늘 냄새. 군침이 돌았다. 고맙습니다. 뭐려? 이웃인데. 할머니는 마당을 둘러봤다. 마당 좀 치워야겠네요. 네. 허리가 아파서요. 내가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기다려봐요. 할머니는 집으로 갔다가 빗자루와 갈퀴를 들고 왔다. 낙엽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나도 일어서려 했다. 앉아 있어요. 허리 아프다며. 근데 이것도 운동이에요. 나도 움직여야 몸이 안 굳어. 할머니는 쉬지 않고 마당을 쓸었다. 낙엽이 모였다. 한쪽 구석에 쌓였다. 할머니는 허리를 펴고 숨을 쉬었다. 후유. 나도 이제 힘드네. 앉으세요. 물 가져올게요. 부엌에서 물을 떠왔다. 할머니는 받아 마셨다. 단숨에 들이켰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뭐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할머니는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우리 같이 정자 가요. 정자요? 마을 정자. 거기 가면 할머니들 모여 있어요. 인사나 시켜줄게요. 따라갔다. 마을 중심에 정자가 있었다. 나무로 만든 정자, 지붕 아래 평상. 할머니 네 분이 앉아 계셨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이웃집 할머니가 소개했다. 할머니들이 나를 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서울? 왜 여기까지? 자식들이 집을 팔아서요.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다들 그래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아들이 빚 갚는다고 집 팔았죠. 저보고 여기 와서 살래요. 저도요.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다. 딸이 시집갈 때 지참금 준다고 진명에 넘겼는데 나중에 이혼하면서 집 팔아버렸어요. 모두 비슷했다. 자식 때문에 집을 잃고 이곳으로 왔다. 버려진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그런데 이상했다. 할머니들은 우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웃기도 했다. 처음엔 억울했죠.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자식 위에 평생 살았는데 왜 이렇게 버려지나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그럼 어떡해?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죠. 그게 쉽나요? 안 쉬워요. 근데 해야 해요. 한 할머니가 덧붙였다. 처음엔 자식들 원망했어요.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러 오고. 근데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바라는 건지. 뭘 바라셨어요? 사랑이요. 인정이요. 근데 그걸 자식한테 바라면 안 되더라고요. 자식은 못 줘요, 그걸. 바쁘니까. 자기 인생 사느라. 가슴이 먹먹했다. 그럼 어디서 받아요? 사랑을. 할머니들이 서로 봤다. 그리고 웃었다. 여기서. 여기요? 우리끼리요. 이렇게 모여서 수다 떨고 밥 나눠 먹고 아프면 챙겨주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혼자 사니까 외롭잖아요.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 다 비슷해요. 다들 버려졌고, 다들 아프고, 다들 외로워요. 그러니까 서로 기대는 거죠. 이웃집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인생 이제 시작이에요. 이 나이에요? 이 나이라서요. 이제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전 할 게 없는데요. 찾아봐요.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해가 기울었다. 석양이 정자를 물들였다. 주황빛, 붉은빛, 따뜻한 색들. 할머니들 얼굴이 빛났다. 나도 빛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들판을 걸으며 생각했다. 할머니들 말이 맞나? 인생이 이제 시작이라는 게 맞나? 모르겠다. 그런데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가슴이, 마음이.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창밖을 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조용했다. 눈 쌓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다. 김장 도와주러 왔어요. 저도요? 당연하죠.
혼자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이 모였다. 정자에서 만났던 분들 5명이 우리 집 마당에 모여 배추를 다듬었다. 양념 만들고 배추 속 넣고 항아리에 담았다. 손이 시렸다. 찬물에 배추 씻으니 손가락이 얼얼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이거 다 담으면 1년은 먹겠네요. 할머니 한 분이 말했다. 나눠 드세요. 뭐려? 혼자 다 못 먹어요. 나눠 먹어야죠. 김장이 끝나고 밥을 먹었다. 마당에 상을 차렸다. 김치찌개, 수육, 막걸리. 할머니들과 둘러앉아 먹었다. 따뜻했다. 김치찌개에 김이 올랐고 막걸리 잔이 부딪혔다. 건배. 웃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다. 며칠 후 이웃집 할머니가 제안했다. 텃밭같이 가꿔요. 전 농사 모르는데요. 배우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빈 땅을 빌렸다. 마을 공터 30평쯤 되는 작은 땅. 거기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다. 흙을 만지니 이상했다. 차갑고 축축하고 살아있는 느낌. 씨앗이 싹을 틔웠다. 일주일 후 작은 초록빛이 올라왔다. 신기했다. 내가 심은 게 자라나고 있었다. 매일 나가서 봤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지켜봤다. 자라고 있었다. 나도 자라고 있는 것 같았다. 읍내에 노인정이 있었다. 할머니들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작은 건물, 안에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거나 TV를 보고 있었다. 뭐 하는 곳이에요? 그냥 놀러 오는 곳이요. 점심도 주고 무료 급식이 나왔다. 국밥, 반찬.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할머니들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는 손자 이야기, 누구는 젊었을 적 이야기. 나도 말을 보탰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내 이야기를 해도 될까? 그런데 할머니들은 들어줬다.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고 위로해줬다.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잘 이겨내셨네요.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내 고통이, 내 노력이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었다. 봄이 왔다. 텃밭에 상추가 자랐다. 수확했다. 한 알음 따서 집에 가져왔다. 씻어서 쌈을 싸 먹었다. 맛있었다. 내가 키운 거였다. 내 손으로 심고, 내 손으로 물 주고, 내 손으로 딴 상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들에게도 나눠줬다. 우리가 농사꾼 다 됐네. 이웃집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이름을 불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 게 얼마만인가. 서울에선 엄마, 아줌마, 할머니였다. 내 이름은 사라졌었다. 그런데 여기선 나는 나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왜? 그냥 얼굴 좀 보러. 의아했다. 1년 만이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내려오던 딸이 갑자기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딸이 왔다. 승용차를 타고 왔다. 새 차였다. 깨끗하고 반짝이는 차.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응. 생각보다 괜찮네요. 괜찮다. 뭐가 괜찮다는 건지. 집으로 들어갔다. 딸은 방을 둘러봤다. 장롱, 이불, 작은 TV.
소박한 살림살이. 엄마 혼자 이렇게 사세요? 응. 외롭지 않아요? 아니, 거짓말이었다. 외로웠다. 가끔, 밤이면 특히. 그런데 이젠 견딜만 했다. 할머니들이 있었고, 텃밭이 있었고, 내 이름이 있었다. 엄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딸이 말했다. 집 팔아서 받은 돈 중에 일부 드릴게요. 뭐, 2천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여기서 사시는데 괜찮으시죠? 2천만 원. 8억에 판 집 중에 2천만 원. 우리도 양심이 있어서요. 엄마한테 너무했다 싶어서. 양심. 지금 양심을 말하는 건가? 필요 없어.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네. 필요 없다고. 가져가. 딸이 당황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돈 필요하시잖아요. 필요해. 근데 너희한테 받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준 돈 받으면 또 빚진 것 같잖아. 또 눈치 봐야 하잖아. 처음으로 말했다. 내 마음을, 내 기분을. 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러 온 거잖아요. 사과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해요? 진심으로. 딸은 말이 없었다. 나는 일어섰다.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아. 너희 도움 없이도. 엄마, 가봐. 너도 바쁘잖아. 딸은 나갔다. 차 시동 거는 소리, 멀어지는 엔진음. 나는 창가에 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딸을 보냈다는 게, 돈을 거절했다는 게, 그런데 동시에 시원했다. 후련했다. 이제야 내 말을 한 것 같았다. 한 달 후 아들이 왔다. 전화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 차가 없었다. 버스를 타고 온 모양이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엄마,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들어오라고 했다. 방에 앉았다. 아들은 바닥만 쳐다봤다. 말이 없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다요. 전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들의 손. 주먹을 쥐고 풀고 또 쥐고 풀고. 불안해 보였다. 회사가 망했어요. 뭐? 3년 전에 시작한 사업. 망했어요. 빚만 3억 남았어요. 3억? 숨이 막혔다. 집 한 돈으로 일부 갚았어요. 근데 아직 1억 5천 남았어요. 그래서 집을 판 거야? 네. 대출 다 막혔고, 카드도 정지됐고,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이 울었다. 어른이 된 아들이 40대 중반 남자가 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화가 났다. 그런데 동시에 안쓰러웠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 엄마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 혼자 쫓아낸 거야? 그게 아니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천천히 내쉬었다. 화를 가라앉혔다. 누나는 알아? 알아요. 누나도 돈 보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나한테 2천만 원 준다고 한 거구나. 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그런데
그런데 나도 안다. 자식이 망가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빚더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 아들이 올려다봤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얼굴엔 기름기가 없었다. 엄마는 괜찮아요? 뭐가, 여기서 혼자 힘들지 않으세요? 할 말이 많았다. 힘들었다고, 외로웠다고, 배신감에 잠 못 이뤘다고. 그런데 말이 안 나왔다. 대신 다른 말이 나왔다.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여기도 나쁘지 않아. 사람들도 좋고. 아들이 눈물을 닦았다. 다행이다. 너는? 저요? 괜찮아?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매일 악몽 꿔요. 빚쟁이한테 쫓기는 꿈. 갚을 수 있어? 천천히요. 10년 걸려도 갚을 거예요. 10년. 아들도 50이 넘는다. 10년이면 60. 그 나이에도 빚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도와줄 수 없어. 나도 없어. 알아요. 도와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용서받고 싶어서요. 용서, 그게 가능한가? 나는 창밖을 봤다. 들판이 보였다. 봄이 와서 초록빛이 번지고 있었다. 텃밭에 심은 채소들도 자라고 있었다. 계절은 변했다. 나도 변했다. 화는 났었어. 천천히 말했다. 정말 많이 화났었어. 너희 원망도 했고. 죄송해요. 근데 이제 알겠어. 너희도 힘들었구나.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용서는 못해. 아직? 근데 이해는 해. 그것만으로도 너희 인생이야. 너희가 책임져야지.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나 이제 괜찮으니까. 아들은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나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어릴 적처럼, 악몽 꾸고 울 때 토닥이던 것처럼. 다 잘 될 거야. 정말이요? 응. 시간 걸려도 다 잘 돼. 아들은 떠났다. 버스 타러 가는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지친 모습이었다. 그래도 걷고 있었다. 앞으로, 나도 그래야지. 앞으로. 1년이 지났다. 어느새 또 가을이었다. 들판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하늘은 높고 맑았다.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풀냄새, 흙냄새, 살아있는 아침의 냄새.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끓였다. 향이 퍼졌다. 마당으로 나가 평상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느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냥 흘러갔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속도로 텃밭으로 갔다. 무가 자라고 있었다. 배추도 통통해졌다. 고추는 다 따고 이제 겨울 채소 차례였다. 흙을 만졌다. 따뜻했다. 햇볕을 받아 데워진 흙.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이게 행복인가 싶었다. 오전 10시에 노인정에 갔다.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아, 왔어? 네. 앉았다. 점심 준비를 도왔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다. 함께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많이 웃었다. 오후엔 동네를 산책했다. 할머니 둘과 함께 저수지까지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물결이 일렁였다. 햇빛이 반짝였다. 예쁘다. 누군가 말했다. 맞았다. 예뻤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였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다.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다. 밥, 김치찌개, 텃밭에서 딴 상추, 혼밥이었다. 그런데 괜찮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서울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먼 세상 얘기 같았다. 껐다. 조용했다. 밖에선 귀뚜라미 소리, 바람 소리, 밤이 깊어가는 소리.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얼룩은 그대로였다. 벽지도 여전히 벗겨져 있었다. 고치지 않았다. 그대로 뒀다. 이것도 나니까. 이 집도 나니까. 눈을 감았다. 내일은 뭘 할까? 텃밭에 비료 줘야 하나? 할머니들이랑 읍내 장 가볼까? 저녁엔 뭘 해먹지? 소소한 고민들. 그런데 이게 좋았다. 크지 않은 삶. 화려하지 않은 하루. 그런데 내 거. 온전히 내 것. 잠이 왔다. 편안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여기 있을 거다.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